지켜냈어요. 다만 마지막에 아마 그 한민당하고 관계가 있는데, 한민당이 김구와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한민당의 총무 역할을 하던 장덕수 암살 사건이 있어요. 한민당 사람들은 장덕수 암살의 뒤에는 김구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한민당과 이 김구 세력이 원수처럼 되고, 그리고 한민당은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추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김구 이승만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그러다가 공산당의 공작에 의해서 1948년 4월에 김규식, 김구 두 사람이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소위 남북한 연석 지도자 회의라는 걸 해가지고 거기서 4월 30일 성명을 발표합니다. 4월 30일 성명. 이게 평양에서 나온 건데, 이게 사실은 내용이 김구 선생을 평가하는 데는 이게 매우 치명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남북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의 공동 성명인데, 뭘 주장하느냐 하면은 외국군이 적극 철수하자 이렇게 합니다. 외국군, 소련하고 미군이 동시에 철수를 하자. 말은 되는 것 같지만은 소련은 철수해봤자 바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미국은 한 번 나가면 못 들어오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외국 군대가 철퇴한 후에도 내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주한미군이 나가도 내전 발생 안 한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주한미군이 49년 6월에 나가고 딱 1년 뒤에 남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는 앞으로 이 통일 국가를 만들 때는 이승만 세력을 배제하고, 이때 서명한 56개 단체가 통일 국가를 만드는 주도 세력이 된다.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하면은 공산 정권이 된다. 이런 아주 이게 함정에 빠진 거죠. 여기에 김구식, 김구 두 사람이 서명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0일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런 아주 불찰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김구는 그런 아주 반공적인 독립투사가 지금은 좌익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어요. 좌익이 자기들 속으로는 김일성하고 박은영을 내세우고 싶으나, 그렇게 하면 감옥에 가야 되니까, 가만 보니까 이승만과 대한민국에 가장 반대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또 한국의 우익들이 별로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김구를 딱 내세워가지고 이승만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데 김구 선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구 선생이 참 사후에도 불안하다, 불호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우리 김구 선생을 평가할 때 그분의 전생애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북한에서 그렇게 되고 나서 남한에 와서 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운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김구 선생, 이승만 두 분은 인간적으로 상당히 상호 존경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김구 선생이 이렇게 귀국해가지고, 뭐 그 당시에는 이승만 박사도 돌아오셨겠지만 전국 이렇게 순회 강연회를 하는데, 국부 김구 환영 무슨 강연회 이렇게 플래카드를 써놨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비서한테, 서무진이라는 비서한테 김구 선생이 국부는 한 사람밖에 없다. 한국에서 국부는 이승만밖에 없다. 이승만 박사이랍니다. 한국이 통일된 국가를 만든 다음에 첫 대통령은 반드시 이승만 대통령이 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 플래카드를 떼라고 해서 떼게 했다고 해요. 나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 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사이의 인간적 관계는 그렇게 깨지지 않았어요. 당시에 아직 장개석 정부가 있을 때니까 서울에 공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사관 유어만이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중화민국의 유엔 대표 대사를 한 사람인데, 유어만이라는 사람이 김구식
김규식,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모여서 제발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아주 강고하게 공작한 사람이에요. 공작한 이 사람이 1948년 7월 11일 날 이 경교장으로 김구 선생을 방문을 해가지고 장개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장개석 총통도 두 분이 제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봤더니 이승만 대통령은 김구 선생한테 부통령직을 제기하고 싶어 한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중간에 권유를 해요. 권유를 하는데 김구 선생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북한에 가봤더니 북한 군사력이 대단하더라. 남한이 앞으로 3년 동안 군사력 증강을 열심히 하고 북한은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 하더라도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다. 소련이 아마 그 북한 군을 이용을 해가지고 남침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인민공화국을 세우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김규식 두 사람이 48년에 북한에 가보니까 그때 북한이 이미 국가체제를 갖추고 병력을 증강시키고 공장을 돌리고 해가지고 남쪽보다는 훨씬 더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그때 남한은 어떠냐? 희망이 없어 보였죠. 아직도 미군정 취하고 부패하고 공장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없고 외국 차관 가지고 빌려가지고 군정한테 잘 보이면서 협잡기를 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김규식 두 사람 눈에 비친 남북한은 북한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남한 국가 세워봤자 이거 지탱 못한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그 뒤에 반이승만 운동은 하진 않았습니다. 참여는 아직 불참한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 해방 정국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미화가 되어버렸어요. 참여하지 않으니까.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라는 것은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참여하지 않고 국외꾼으로 돌아서고 중립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유어만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그 대화록을 보면은 제가 제 사이트에 이 대화록을 어제 번역을 해가지고 다 올려놨는데 그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유어만이라는 공사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남한입니다. 남한에서 만들려고 하는 정부가 북한 정권이 러시아의 꼭두각시인 것처럼 미국의 꼭두각시라면은 나는 김구 선생께서 어느 쪽과도 협력하지 않으려 하는 입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한에서 세우려고 하는 이 정부는 유엔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주권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남한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기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선생께서 한국이 약하게 보일수록 선생께서는 한국이 약하게 보일수록 조건 없이 그 한국의 건국을 위하여 투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의 실수는 뭐냐면은 북한은 완전히 꼭두각시 정권이다. 김일성 꼭두각시 정권인데 남한에서 우리가 세우려고 했던 정권은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반대해가지고 하지 사령관하고 싸워서 우리의 힘으로 만드는 당당한 주권국가이다 그러지. 주권국가하고 꼭두각시 정권을 똑같이 보고 양쪽하고 다 협력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바로 한국에서 제대로 국가를 만들어가 이것을 통일의 기지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구 선생 말씀대로 한국이 그렇게 약하게 보인다면 더 한국의 건국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유어만이라는 사람의 이 이야기가 한국 요새 정치하는 사람, 특히 좌익 세력들한테 또 통용되는 아직도 유효한 한국에서 이 소위 이 중도 신령을 취하는 자들,
중립에 있으려고 하는 자들한테 딱 맞는 충고예요. 그